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소프트웨어 저장소 마이닝을 위한 코드 변경사항 추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코드 변경사항 추출 기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디퍼런싱 테크닉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두 버전의 코드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을 찾아낸 다음에 이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소스 코드 디프라고 부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GitHub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 이게 많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워진 예전 코드에서 지워진 부분이나 새로운 코드에서 추가된 부분, 이런 것들을 화면상에 표시해 줄 수 있도록 자동으로 판별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나오는 GitHub에서 보여주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코딩 스타일에 영향을 적게 받는 AST 기반 추출 기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T 기반 코드 변경사항 추출 기법은 그럼 어떻게 변경된 부분을 찾아내느냐? 처음에는 두 버전의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파싱을 해서 Abstract Syntax Tree, AST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올드 트리, 뉴 트리, 그래서 두 개의 버전이 있어서 옛날 코드와 새로운 코드를 트리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두 개의 트리 사이에 노드를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동일한 코드의 두 가지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노드는 사실은 동일한 노드이다, 이렇게 판별이 되는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변경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연결된 부분은 변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변화하지 않은 부분을 이미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변화가 된 부분이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결이 되지 않은 노드들에 대해서 변경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드 트리 부분의 빨간색 노드 부분을 보시면 예전 트리에는 존재를 했지만 뉴 트리에서는 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뉴 트리의 초록색 부분 노드들을 보시면 이 노드들은 새로운 트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것이라고 판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경 스크립트를 빨간 부분은 지워졌고 초록색 부분은 추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변경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변경사항 추출 기법의 최종적인 결과는 변경 스크립트가 되게 되는데요. 변경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변경 명령어의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경 명령어는 변경의 종류, 어떤 형태로 변경이 일어났는가, 그다음에 실제로 변경된 코드, 노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변경된 위치, 실질적으로 노드가 위치한 곳을 페어런트 노드와 보통 페어런트 노드의 몇 번째 자식 노드인가 등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OP 타입 노드 LOC IDX 형태로 이렇게 밑에 나온 것처럼 표시를 하게 되고요. 실제 예시를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 코드 변경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변경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널 체커를 추가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코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코드 변경을 오른쪽에 나와 있는 형태로 변경 스크립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쪽에 보시면 insert if statement 블럭 밑에다가 집어 넣었죠. 왜냐하면 이 메소드 제로라는 것의 블럭 안에 이제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AST 상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인서트 명령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노드가 연결된 서브트리 형태로 변경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텍스트 형태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move method call 블럭에서 if statement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변경된 코드를 잘 보시면 메소드 콜 부분은 사실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제 변경이 되지는 않았는데 ASD 상에서 판별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게 메소드의 바디 부분에 속해 있다가 이 if 스테이트먼트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move라는 변경 명령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변경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어서 코드의 변경사항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사항 추출 기법은 개발자가 변경된 코드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이 된 기술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자동으로 대량의 코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저장소 마이닝 연구 등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사한 코드 변경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경 스크립트를 대량으로 수집을 해서 어떤 변경 명령어가 자주 나타나는지 보기도 하고요. 또는 실제 개발자들이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변경사항 추출 기법을 대량의 오픈소스 코드 저장소에 적용을 해서 그 변경 스크립트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과거의 변경 내역들을 수집한 다음에 새로운 변경을 자동으로 코드 변경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기법들을 개발할 때도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경사항 추출 기법에 당연히 완벽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원래는 이 개별적인 변경 사항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변경 스크립트의 크기가 평가 기준의 하나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인서트와 딜리트, 완전히 동일한 코드를 인서트와 딜리트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약간 의미 없는 부분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완전히 동일한 코드 변경을 굉장히 다른 형태의 변경 스크립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변경 스크립트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그 기법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법 자체의 방식 때문에 최대한 노드를 많이 연결을 해야지만 변경된 부분이 적다고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드를 많이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사실은 동일한 노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결하는 결과가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생성된 변경 스크립트가 부정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최근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대량의 코드 변경에다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코드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동일한 기법을 적용하는데 코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별적인 코드 변경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때는 보통 뭐 일주일 이상도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계속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일일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변경 사항을 수집하는 마이닝 연구에서는 이런 사용한 기법의 정확성이나 성능이 연구의 신뢰도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변경사항 추출 기법의 영향이 그러면 얼마나 크냐,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조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체인지 디스틸러와 검트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수집한 약 3만 개 정도의 변경된 파일 버전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기법을 적용을 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체인지 타입, 엔티티 타입, CTET 모델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insert if statement, delete infix expression 이런 식으로 어떤 변경이 일어났고 어떤 종류의 코드가 변경되었는가로 변경된 부분을 표현하는 아주 단순하면서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느슨한 조건이 되겠죠, 비교를 할 때. 그래서 두 기법이 동일한 코드에 대해 CTET 모델로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내놓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99.32 수집된 약 3만 개 이상의 파일 버전 중에 99.32%에서 변경 스크립트가 CTET 모델을 기준으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치한다 그래도 그 하나의 그 버전 차이에 여러 가지 이제 변경 명령어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80%는 일치한다 그래도 20%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92.32%나 두 개의 툴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다른 것 중에 어느 것이 실제로 사람의 판단과 더 일치하는 결과를 내놓는가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것을 3만 개에 대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랜덤하게 샘플링한 100개의 파일 버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디스틸러는 사람이 판단한 것과 48%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검트리는 74%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기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대략 25% 정도의 코드 변경에 대해서는 사람의 판단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진행되는 연구의 신뢰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변경사항 추출 기법을 평가하기가 그럼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추출 기법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 기법인가 또는 어떤 변경 스크립트가 바람직하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된 바도 없고요. 그래서 생성된 변경 스크립트가 코드 변경을 정확하게 그냥 단순히 표현하는지 묻는 형태로 평가가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요. 기법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전체 변경 스크립트를 실제 코드 변경과 사람이 보고 비교를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잘 설명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각각의 변경 명령어가 실제 코드 변경을 잘 대표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대량의 코드 변경을 수집할 때는 변경 스크립트 전체보다는 개별적인 변경 명령어가 더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예제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인서트와 muve의 형태로 이 코드 변경을 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메소드 콜이 삭제가 되었고 if 스테이트먼트가 통째로 인서트가 되었다라는 형태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인서트 따로 move 따로 또는 딜리트 따로 인서트 따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따로 분리된 두 개의 변경 명령어들은 이 전체 왼쪽에 나온 코드 변경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두 개가 하나의 그 세트로 움직여야 페어로 움직여야지만 왼쪽에 있는 코드 변경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사실은 두 가지를 묶어서 리플레이스가 되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그 내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변경사항 추출 기법을 위한 벤치마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변경 명령어를 사용하여 어떻게 코드에 변경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바람직한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를 벤치마크로 만들어서 기준으로 삼을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만들고 나면 여러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경사항 추출 기법을 실제로 검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잘 동작하는 추출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신뢰성이 담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의 추출 기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한 지표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벤치마크는 개별적인 코드 변경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량의 코드 변경 시 실제로 통계 자료 같은 것을 뽑았을 때 의미 있는 변경 명령어를 생성할 수 있는지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아까 보셨던 그 조사했던 내용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이닝을 위해서는 실제로 변경사항 추출 기법을 개선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변경사항 추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기법을 새로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변경사항 추출을 위해서 전체 코드에서는 실제로 변경된 부분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변경되지 않은 부분을 해시를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매칭을 해서 기존의 기법보다 그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들었고요. 실제 변경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다 자세하게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기법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변경 사항을 추출하기 위해서 유사한 코드를 기존의 기법들은 주로 유사한 코드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모두 다 똑같이 비교를 해서 더 유사한 것을 그냥 매칭을 시켜주는 형태로 기법이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위치를 추가를 해서 상대적인 위치가 더 가까운 코드를 먼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또는 노드를 먼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보다 정확한 변경 사항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을 했고요. 또 단계별로 노드를 연결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변경이 의심되는 부분은 보다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노드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서 다른 매칭 방법을 사용하는 식으로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바 코드에 대한 변경사항 추출 기법을 실제로 구현을 하여서 이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바에 대해서는 수집을 하실 때 이 기법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